직장 생활이 길어지면서 같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었다가 팀장이 됐을 수도 있고, 또는 마케팅에서 기타 전략 부서로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직책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쪼개서 연도를 기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먼저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각 팀 또는 각 직책에서 지냈던 기간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 같은 회사에서 다른 직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직을 했거나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성격상 너무 자주 직책을 바꾸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셔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 기간 때 열심히 공부만 해서 특별히 인턴이나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리크루터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턴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인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10대, 15살, 16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미 관련된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생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크루터는 공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경력이 없다면 아무래도 파트타임으로 학생으로 일을 하든지 또는 인턴을 한 학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학생으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인턴 또는 학생회, 그리고 가능하다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경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력을 만들기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했다든지 그냥 경험상 통역을 했다든지 그런 간단한 일들도 그럼 경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만약에 경력에서 많은 것이 적기 어렵다면은 학력에서 조금 더 많이 적기 바랍니다. 학력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점, 평균 8점이 넘어서 쿰라우드나 숨마 쿰라우드를 한 것도 여러분들의 그런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 여러분께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하셨다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적으셔서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으로 있는 동안 인턴을 했다면 이것은 경력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력으로 적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인턴을 한 성격이 논문을 쓰기 위한 게 더 강했다면 이것은 학력으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면 충분히 경력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인턴을 하실 경우에는 최소한 3달 이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어떤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 기간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인턴을 3달에서 6달 하는 만큼 가능하면 3달 이상 인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원하는 직책이 바뀌어서 예전에 다른 일을 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한 적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꽤 오래 했거나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것을 뺐을 때 공백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언급은 예를 들어 그 경력을 적는欄에 예전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었다 라고 짧게 적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모티베이션 레터를 적을 때 어떻게 지금 지원하는 직책과 관련 없는 일을 예전에 했었는지,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이 직책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근무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6개월 미만 정도 일을 안 해도 네덜란드에서는 특별히 큰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괜히 그렇게 6개월 또는 짧게 일한 것이 많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자주 바꾸는 흔히들 말하는 잡 호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리크루트를 하면서 경력으로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네덜란드에서는 1년 정도
예를 들어 배낭여행을 가거나 쉬는 안식년인 경우에는 그것을 당당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배낭여행을 하거나 안식월 또는 안식년을 가져서 공백이 생긴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적으시고, 그런 배낭여행을 했으면 어떤 나라들을 돌아다녔는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 다음에 안식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정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배낭여행을 하거나 안식년을 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편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특히 한국 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군대도 경력에 들어가나요? 네, 저는 무조건 경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사실은 군대를 해군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리크루터로 취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리크루터로 일하는 회사가 해양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해군 출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입니다. 이거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군대 얘기를 적을 때 일단 이것이 의무 복무라는 사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의무 복무 개념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의무 복무를 했다고 꼭 적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책과 관련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서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적기 바라고, 직책과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했던 중요한 일과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자세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병으로 입영을 해서 군생활을 하셨다면 어느 순간 상병이나 병장이 돼서 어떤 소대장이나 또는 팀을 이끄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더십이나 또는 다른 배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적으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CV 경력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경력은 여러분들이 CV에서 이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CV를 보내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책에 따라서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서 또는 내용을 변경해서 매번 다른 CV를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